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적한 거리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쾌하고 약간은 괴짜 같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언자라는 명성과 함께 믿기 어려울 만큼 재미난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테네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화제의 중심이었던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 즉 유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위대한 목표가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미덕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그는 아테네의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젊은이는 필리포스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용맹함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을 몹시도 원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모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필리포스를 무모하다고 여겼고 그의 용맹을 인정하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필리포스는 자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설적인 검투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도전이 결코 용맹이 아닌 무모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필리포스는 광장에 서서 떠들썩 한 군중의 시선을 받았지만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필리포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리석은 무모함이 아니란다. 젊은이, 중용을 찾아야 한다네. 올바른 시기,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지. 필리포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도전의 장에서 물러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모함 대신 그는 용기를 시험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웃을 도와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당당히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필리포스는 더 이상 칭찬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행복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유다이모니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미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네. 모든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거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덕윤리를 실천해 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광장을 떠나갔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행복과 미덕의 의미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밀랜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작은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행복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마을 중앙에 서 있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매년 한 번 이 나무는 마법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은 1년간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매년 단 하나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매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갈등과 불만이 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인 머리 긴 노인 스튜어트가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매년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미래 최대 행복 원리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스튜어트 노인은 미래 이론을 설명하며 하나의 선택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초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결정할 때 한 사람이 1년간 행복해지기보다는 마을 전체가 조금 더 행복해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의 제안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열매를 쪼개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열매를 경매에 붙여 얻은 수익을 마을 전체의 발전에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제안을 한 이는 바로 마을의 농부였어요. 농부는 열매를 다른 나무들과 함께 심어 더 많은 마법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자고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겨우 하나의 열매를 놓고 다투지만 만약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더 많이 가꾸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고 다 함께 새로운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무 심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행복 나무가 가득했고 모든 사람은 매년 마법의 열매를 통해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밀랜드는 작은 행복에서 출발해 공동체 전체의 최대 행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미래 원리를 기억하며 더 큰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밀랜드는 더 이상 행복 나무의 열매를 두고 싸우는 대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뛰어난 철학자이자 이데아의 신봉자인 살모사스에 대한 것이다.
살모사스는 아주 호기심 많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사는 마을은 평범할 뿐 아니라 아주 평화로웠다. 하지만 살모사스는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나 원대한 진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항상 다짐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끈질긴 고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의 큰 나무 아래에서 심사숙고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어느 날 살모사스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인 아르테무스를 만났다. 아르테무스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그림들은 마을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다. 살모사스는 아르테무스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항상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르테무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나는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을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형태, 즉 완벽한 원이나 나무 같은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그리려고 하지. 살모사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모든 물체와 형상의 이면에는 완전한 형태의 이데아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어. 그는 그 길로 이데아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살모사스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매일 나무 아래에서 지내기보다는 마을 외곽의 언덕에 있는 동굴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묵상에 잠기곤 했다. 동굴에서 살모사스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갔다. 어느 날 살모사스는 꿈을 꿨다. 꿈에서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이데아에 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는 그 꿈속에서 각 책을 넘겨보며 이데아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 이 꿈에서 깬 뒤 살모사스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살모사스는 마을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강연을 열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이데아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살모사스는 말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은 잠시일 뿐이며 진정한 지식과 진실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살모사스를 미친 사람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적이고 심오한 설명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강연을 듣고 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더 완벽한 작품을 창조하려고 노력했고 상인들은 더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살모사스의 가르침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의 말처럼 각자 속에 있던 작은 이데아를 발견해 나갔다. 살모사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이데아를 따라 사랑, 우정, 정의, 그리고 진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결국 살모사스의 영향 아래 모든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우리 기억 속에 길이 남아 이데아의 진가를 증명하는 이야기로 후대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아테네에는 젊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다지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고 번쩍거리는 학식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누구나 기상천외한 썰 하나쯤은 풀고 싶은데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서 소크라테스는 군중들에게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크기만 한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는 외쳤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 가까이 다가왔다. 소크라테스는 시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신장을 부각시키는 멋진 망토를 두른 상인을 발견했다. 그는 상인에게 물었다. 친구,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망토를 두른 사람인데 이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상인은 당연히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멋진 망토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상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이 망토를 아테네 최고의 상점에서 얻었습니다. 고급 실크와 황금실로 만들어진 이 망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럼 말이죠. 이 망토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그저 비싼 재료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입음으로써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상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평생 이렇게 깊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그것을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당신이 이 망토를 입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군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 지위, 외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아무도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말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시장에 모여 서로의 겸손함과 배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테네는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그의 미소를 띄우며 그들 속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또 한 번 그의 무지의 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아테네의 토론 문화를 더 발전시켰다.